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 종부세 관련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 전제가 과세, 객체 등에 관한 주제에서 재산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재산세 영역에서 비과세 대상 토지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그 다음에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대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역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0.07% 자, 재산세 세율 적용하는 게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0.07% 했었고요. 그 다음에 0.2% 이염터라고 해서 염전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할 거. 주택 관련해서는요, 별장이 4%가 됐었죠, 재산세. 그래서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별장을 제외한 6억 초과하는 주택 등에서 이 6억이라는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 되기 때문에 금액은 의미가 없다. 다만 이 논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별장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종부세법에서는 개념 자체가 주택의 정의,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된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주택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도합산,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종부세 과세 대상,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삼아내야 될 것이 바로 토지분 종부세. 예, 이런 것은 자, 7년 동안 지문 1개밖에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구조만 보시게 되면 먼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계산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라고 하는 거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초과 누진 세율이라서 경우의 수가 워낙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라고 해서 부과된 그 재산세액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이라고 해서 1.5배 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아예 신경도 쓰실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주택분 종부세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6억 또는 이제 9억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에 의미 없고요. 그럼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낼 게 없죠. 해서 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이때 기존에 재산세 냈던 부분은 어떻다 빼주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의의 전제.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공제라고 해서 부과된 재산세.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재산세액이 부과가 됐다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총 세 가지가 있겠다. 첫 번째가 그냥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세율 곱해서 산정된 재산세액이 있다. 그럼 그거 빼주면 될 것이다. 이건 원칙이니까 뭐 거의 따져볼 필요가 없겠고요. 우리가 재산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죠.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3억, 6억 이렇게 해서 세 개 구간을 만들어서 1.05, 1.1에 1.3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약에 어떤 재산세 자 130만 원 계산이 됐는데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뭐 1.05, 기존에 100만 원 냈으면 105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부과된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105만 원을 어디다 빼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50% 범주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세율 만약에 감소시켰다, 50% 감소를 시켰다. 그러면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얻었다. 바로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게 된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은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은 얻었다.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에서 공통적으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을 전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 해서 60세 이상, 자, 65세, 70세 총 세 가지 구간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보유기간 5년부터 시작해서 5년, 10년, 15년 이런 단계를 해서 2, 4, 5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20%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되면 40%, 15년 이상이 되면 5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공제율 얘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중복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6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여차저차해서 공제금 최대 얼마 80%처럼 보이는데 중복 공제에 있어서는 얼마 100분의 70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나머지는 낼 수가 없어요. 변수가 워낙 많고 경우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이제 그 취득세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1세대 3주택이면 12%.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있는 숫자나 가자 해서 우리 주택분 재산세라고 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근데 2는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6억 이하가 되면 1%, 그 다음에 이제 9억 초과하면 얼마? 3%,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구간은 계산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세율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암기 편의로 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라든가 1세대 뭐 3주택자 뭐 이런 것들 12%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는 써먹고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출제를 해버리면 끝이 없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시험 출제 기술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공제 얘기만 포인트,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자, 세 번째 포인트요. 자, 바로 징수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기본은 이제 보통 징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뒤에서 논의가 될 소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이름하여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된 데 비해서 자,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징수. 그리고 납기요 12월 15일까지 내야 된다. 자, 대응해서 재산세 가볼까요? 자, 먼저 건물이 보이니까 건물은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30일까지, 주택은 토지 건물 묶여 있는 거니까 반반씩. 그러나 2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얘기 나온 김에 재산세에서는 물납이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된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물납 허가 신청해서 물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물납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이 물납 허가 신청에 있고 허가가 떨어진 게 납기를 위반했다라고 했죠. 또 이때는 소위 이제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되지 가산금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쟁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자, 종부세는 보통 징수다. 그런데 이 사례는 뭘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응용 들어갔던 문제, 신고 납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게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 부과 징수한 세목보다 훨씬 적게 신고를 해서 나 요만큼은 낼래 신고 납부했으면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납세지 국세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될 것이고 종부세는 어떻다? 주소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분납. 자, 우리가 재산세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250만 원 초과했을 때 6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해 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250초가 500 이하가 되게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고요. 500 초과하면 납부월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제 물납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구성할 거리 자체가 첫 번째가 과세 객체 얘기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라고 하는 것만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세 번째가 바로 징수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된다. 그래서 자, 보통 징수 얘기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방세와 비교해서 국세다 보니까 주소지가 납세죠. 거의 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종부세 보셨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재산세하고는요 달라지는 것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비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말고요 일반 건물에 있어서는 어떻다?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재산세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같은 데 비해서 종부세는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게 된다. 주택 중에서 별장 등을 제외한다. 아예 건물은 다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농지라고 이 분리과세죠. 0.07%. 따라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다. 임야라고 하는 거 비과세.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가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중심축은 뭐가 돼? 바로 토지의 분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차 나와 있죠. 차라고 하는 거 별차운원해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다. 뒤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전국에 있는 거 다 합쳐가지고 80억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것이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9억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소유, 지분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들은 5억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될 테고, 건축물은 어차피 종부세랑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가 있었지? 골프 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이거 분리과세 4%짜리에 해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4%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중에서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이런 것들 다 종부세랑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것 해서 이 문제는 일단은 개수를 보게 되면 아닌 것을 고르시 해서 쉬운 게 디귿하고 리을은 일단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 좀 어려웠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요 두 개의 관계를 보게 되면 보유세는 제가 고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부 별산제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출발점 자체가 토지에 관한 분류가 정확히 세팅이 돼 있어야죠. 더 이 내용을 소화해 갈 수가 있다. 자, 그 정도 보야겠고.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2019년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끄트머리 봐야 돼.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든가 비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또한 별장 이런 것들은 어떻다?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뒤를 먼저 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임야라고 하는 것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된 것이다. 이거 읽을 때요. 과세 기준을 현재 이렇게 읽어버리면 말려요. 읽다가 놓쳐버려요. 뭔 얘기인가 겁을 먹기 때문에. 근데 뒤에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바로 바로 아예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 건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 1번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뒤에 지문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주요 이슈는 제일 뒤에 있는 단어들만 외우기 때문에 뒤에를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걸 마음 급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 100%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 호흡이 길어가지고 특히 세법의 출제 경향 요즘에 29회 30회 연속 나오는 모습이 겁나 길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읽다가 다 세월 보내버려. 너무 길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안 읽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뒤만 끊어서 가시게 되면 외운 것들을 바로 대입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종부세 납세 문제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합쳐서 100분의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공제 얘기만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3번 질문은 자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범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서 아까 우리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9억 이하까지 어떻다? 9억 이하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는 일반 주택 예를 들어서 8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 한 채 더 갖고 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는 주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근데 3번 질문은 몰라야 돼. 딱 보는 순간 뭐냐라고 하는 거. 다음 중 뭐냐를 고르시오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세무서장 자 4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을 분납해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다. 주택권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뭐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3번하고요. 5번 같은 거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봤던 주제, 공부했던 주제들 중에서 답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렇게 1번에 이런 거 줬으면 진짜 이건 축복받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1번 지문부터 훈련하실 게 뒤에 있는 지문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이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논의할 주제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종부세는 부과 징수가 원칙이다. 다만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자, 관할 세무서장 징수하고자 할 때 5일 전까지 발본, 이런 거 갖고 다 뽑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5일 전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 3번 지문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대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세부담 상한 얘기고요. 주택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외우지 않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경우의 수가 조정 대상적이냐 아니냐 등등 변수가 너무 복잡해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이 얘기의 취지는 듣고 버릴 건데요. 지금 내가 자,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거 작년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작년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떻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하게 된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3억 6억,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3억 이하였었죠.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 이렇게 됐었고 9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하면서 이게 이제 3억 이하면 작년 대비 얼마? 1.05배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거 3억에서 6억 사이면 얼마? 1.1배까지. 자, 6억 초과하면 얼마? 1.3배까지. 6억이구나. 6억 초과하면 1.3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7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게 된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재산세를 낸다고 치고 5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봐서 재산세를 낸다고 치고 작년에 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얼마? 1.3배까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야. 세부담 상한의 숫자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아주 어려웠어. 주택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주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죠. 적용되기 전의 세액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재산세 세율을 만약에 기존 하는 것 대비 50% 감액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자, 공제해주는 부분은 얼마? 50만 원 부분만 공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 또 하나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상한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된 후에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 이걸 갖고 답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아예 마음의 준비.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된다? 공제라고 하는 거.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출제 포인트를 뭐만 삼고 된다고요? 공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는다. 그래서 지문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5번, 자,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소유자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80억 초과했을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 자,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고요. 국내 소유자고 있는 토지 전부를 합쳐서 그다음에 종합 합산은 5억 초과인데 이런 거 토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토지분 얘기하면 거의 멘붕 오는 그런 느낌이야. 중요치 않아.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그저 출제 포인트를 지금까지 100% 뭘 가지고 공제라는 개념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까 공유하고 있으면 자, 5 그게 이제 한번 출제 쟁점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으로 구성되는데 아주
어려웠었던 문제, 문장 호흡 길이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던 문제. 그 다음 가서 확인해 보실 주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바로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길이 6월 29일이다. 그러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1번 오른편. 2번 질문. 납세 의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일 때 납세지는 키워드 뭐라고요? 주소지. 지방세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국세에서는 주소지라는 것. 3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이제 납세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부과처분 취소라고 하는 거 있었죠. 납부 충당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그리고 마지막 제척기간 도과. 그래서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과세 표준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7년, 마지막 자, 사기, 뭐, 이런 게 하면 10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자, 4번. 납세 의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징수는 워낙 기초적인 개념이고 보통징수의 예외로서 뭐가 있을 수 있다? 신고 납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는 케이스.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자, 바로 과세 기준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문 하나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보통징수의 예외로서 신고 납부라고 하는 거. 이제 문제를 쭉 구성을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수준 높게 구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신고 납부를 이해하려면 먼저 보통징수의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논의했던 개념, 가산세 이런 개념도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2016년인 종부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자, 바로 5억인 사람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본 6억이고 경우에 따라 1세대 1주택이면 9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쟁점 안 되고 2번 과세 기준을 이건 알아야 되지 6월 1일 2번 조정 대상자 외지에서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점점점 세율 물어봤네요. 모르는 거야. 세율은 우리가 따로 공부를 안 한다고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의미가 없어. 저도 세율을 다 못 외웁니다. 해서 뒤를 봐야 돼. 세율은 얼마이다. 그럼 우리는 세율은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물납은 유일하게 재산세에서만 인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바로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계좌, 납세 고지서 등을 발부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뽑았는데 자, 이 문제 두 가지 문제 27회 때 문제하고요 바로 앞에 문제 두 가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회 때 문제 29회 때 문제에서는 자, 보통 징세 예외로서 뭘 가지고 신고 납부라는 개념에서 답을 구성을 했었고 그 전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다? 보통 징수를 하는 것이다 해서 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부세는 어떻다?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구성했다가 그 다음 문제 가서는 뭘 가지고 바로 신고 납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7회 문제와 29회 문제를 비교하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약간 다른 주제를 답을 뽑으려고 구성했던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거주자 답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해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관한 설명. 자, 바로 틀린 것은 해서 일단 만 61세 그 1세대 1주택자라고 돼 있다 해서 1번 지문이요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얘는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겠죠. 2번 지문이요 갑의 고령자 세공제액은 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만 60세 이상의 돈, 이 1, 2, 3에서 10%, 20%, 30%. 자, 요거 문제는 앞으로 괄호 넣기 문제 형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60세, 65세, 70세 이런 순서에 따라서 1, 2, 3. 한편 보유기간 5년, 10년, 15년 가게 되면 2, 4, 5 이런 식으로 괄호 넣기 문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3번 질문.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일 때, 자, 250만 원은 2개월 내 분납해 할 수 있다. 재산세는 2개월 내 분납하고요. 종부세는 6개월 내 분납을 하게 된다. 재산세 산출세액은 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이게 어려웠던 주제. 주택분 재산세라고 하는 거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주택분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엮어서 구성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토지나 건물은 세부담 상한이 1.5배. 그러니까 그건 안 내. 너무 쉬우니까. 나와도 답이 안 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라는 거 바로 3억, 6억 해서 3개 구간을 만들고 3억 이하일 때 1.05배, 그 다음에 이제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되면 1.1배, 그 다음에 6억 초과면 얼마? 1.3배라고 하라.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토지, 건물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1.5배이기 때문에 그거랑 착각을 유도했던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합의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로 등기했을 때 납세 의무자, 어떻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제일 첫 번째 출발점 알공학사라고 해서 알 수 없을 때 공보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 자,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상속하게 되면 주된 상속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계약자라고 해서 선수금 받고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여튼 무상사용권,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때는 누가 바로 매수계약자, 마지막 채비지 보유자는 사업 실행자가 납세 의무. 이것도 거의 2년에 한 문제 구성한 그런 케이스 해서 이런 걸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자, 4번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재산세, 종부세 엮어서 구성해서 아주 어려웠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종부세 관한 주제. 잠시 후부터 종합소득세 보도록 합니다.